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트랜스포머 레전즈 갈바트론입니다. 타카라토미 판에서는 트랜스포머 레전즈, 그리고 헤즈브로 판에서는 타이탄즈 리턴, 그런 라인업으로 발매되었던 갈바트론입니다. 아마 헤즈브로 판과 타카라토미 판은 컬러가 약간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헤즈브로 판이 아니라 타카라토미 판입니다. 타카라토미 판이 왠지 모르게 애니메이션 쪽 이미지에 많이 흡사하게 원작 재현을 좀 잘 하는 느낌이고요. 헤즈브로 판은 뭔가 좀 더 양산형 완구 같은 느낌의 어떤 마감 같은 걸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동일하게, 스튜디오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사양 자체는 동일하게 통일하고 있지만 이때까진 좀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 형태는 스페이스 당근 캐논이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당근을 발사해서 이 우주 전체를 당근밭으로 만들려는 메가트론 농장주 아저씨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있는 슈퍼 캐논이에요. 이런 농담을 믿지는 말아주었으면 합니다. 박스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건 보이저 클래스 정도에 해당되는 완구인데, 해당되는이 아니라 보이저 클래스 자체지만 아무튼 그런 보이저 클래스쯤 되는데 박스가 엄청 큽니다. 준 리더 정도 되는 박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상태로 담겨 있거든요. 굉장히 쓸데없죠. 이 높이 폭 같은. 그래서 과대 포장이 좀 심한 그런 완구였습니다. 여기에서 벌써 나오고 말았지만 3단 변형 트리플 체인저이다. 원래 갈바트론은 로봇 형태와 이 캐논 형태만 있는데 레전즈에서는 우주 전투기 SFZ 형태가 하나 추가되었어요. 완구 오리지널이죠. 이 레전즈 자체가 완구 오리지널의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만화가 매뉴얼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세계관의 친구들의 다른 세계관으로 넘어가서 이 몸이 변형돼서 에도가 코난처럼 몸이 작아져 버렸다. 몸은 작아졌어도 두뇌는 같은 이런 메가트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메가트론이 갈바트론으로 합체해서 뭐 이렇게 되는 듯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애니메이션 같은 건 없고 이 완구 오리지널 만화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생긴 건 갈바트론을 계승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져선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라는 그런 겁니다. 아무로가 더불어 세계관으로 날아가서 오건담을 탔다고 생각해보면 그게 딱 이런 느낌일 거예요. 어려운 설명을 굳이 어렵게 하려고 하는 이상한 버릇. 그리고 이건 당근 캐논이 아니라 SF 캐논 모드라는 겁니다. 왜 SF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버트로니안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SF는 아니잖아요. 사이언스 픽션?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현실에 있는 캐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완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서 SF 캐논인 거죠. 여기 SF 캐논, SFZ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SF 로봇은 아니에요. 그냥 로봇 모드예요. 어째서지? 능력치도 있습니다. 체력이 10, 지력이 9. 지력이 9라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가트론님 정도 되면 상당히 인텔리한 사람인데, 스피드는 좀 작습니다. 스피드 메가트론 9. 그 다음 내구력 10. 랭크 지위 9예요. 9. 디셉티콘 총사령관이지만 9입니다. 사이버트로니안이 만들 수 있는 계급 중에 가장 높은 계급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을 반으로 나눠서 한 세력의 수장을 맡고 있는데 9밖에 안 돼요. 그 다음 용기 9. 도망칠 줄 아는 용기를 가졌는데 용기가 9밖에 되지 않습니다. 옵티머스는 10 정도 해놓았겠죠. 어째서 9인 걸까? 화력도 9. 이런 캐논으로 변하는데도 화력이 9. 그리고 스킬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으로 되어 있는 기능. 이 메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면 스킬도 높은 그런 설정이 아닌가. 그리고 헤드마스터가 있는데 헤드마스터가 메가트론입니다. 여기에 군더더기가 붙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메가트론이죠. 하지만 합체 구조상 고정핀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가 더 붙어 있어요.
SF 캐논 이거 자체가 이펙트가 아니라 포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옵티머스의 에너지 블레이드 같은 걸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포신 같은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만 뭐 공식 설정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이거 자체가 발사되는 게 아니라 포신이고 구멍도 있어요. 한 이 정도 들어가면 여기서 막혀 있습니다. 완전히 뚫려 있는 조형은 아니고 끝부분은 그래도 구멍이 있는 재현도 높은 포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캐터필러가 있지만 이건 도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회색 도색이고 캐터필러도 도색이고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뚜껑을 열어보면 여기에 왠지 모르게 미사일 같은 수직 발사관 같은 게 달려있고 하지만 그런 역할은 아닐 거라고 봐요. 견인포 같이 생겼어요. 견인포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가서 방열시킨 다음 붕! 붕! 하고 쏘는 그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겼습니다. 왠지 직사 확인은 아니라는 점이 재밌어요. 다음으로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변형하기 전에 이게 공식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고정하는 이런 핀도 있어서 홈에 여기 있는 잘 안 보이는 홈에 끼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끼웁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대각선으로 바닥에 놓여지는데 이것보다는 이게 더 재밌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이 다리까지 3점 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포병 무기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은 느낌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이건 공식이 아닙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트랜스폼 하겠습니다. SF 전투기라고 하는 것으로 변형하겠습니다. 팔에 달려있는 이 무한궤도 이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셨듯이 이 어깨 부분이 이건 로봇 모드에 있어서의 몸체거든요. 그 어깨 부분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건 변형을 보여드릴 때 캐논 모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하는 게 재밌는데 세 가지 모드가 있다 보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게 된 점 갈바트론이 여러분들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별로 미안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네요. 이렇게 하면 꼬리 날개가 되죠. 그리고 이게 캐논인데 이렇게 하면 밑에 랜딩 기어 비슷한 것도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랜딩 기어를 내리면 밸런스가 좀 이상해집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서게 돼요. 랜딩 기어를 접으면 좀 똑바로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해치를 열고 여기에 메가트론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탑승을 한 메가트론이 날아다닙니다.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갈바트론이 이 메가트론 말고 이 갈바트론이 이 형태대로 전투기 같은 데 탑승해서 날아다니거든요. 그런 느낌의 어떤 한 단계 마이너한 느낌으로 재현된 듯한 메가트론이 탑승하니까 뭐 이런 게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녀석의 발은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 빼기가 좀 어렵고 팔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끼우면 되지. 그래서 미안하지만 다시 캐논 모드로 돌릴게요. 이 형태에서 로봇 모드로 변형하는 건 너무 심플해서 재미가 없어요. 자, 그럼 캐논 모드에서 로봇 모드 트랜스폼 어깨를 이렇게 들고 돌리고 재밌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옥테인과 비교하면 약간 하늘과 땅 차이 같은 느낌의 어떤 노선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이건 같은 라인업에서 나온 완구들인데 그런데도 노선이 다른 느낌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르냐면 이 녀석은 약간 칩한 그러니까 좀 싼 완구 계열
저가 완구 계열에서의 마스터피스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게 갈바트론이 디자인 자체가 좀 마이너한 삼류악당 부하 같은 느낌이라서 이게 좀 와닿지 않는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첫 인상이 보았을 때 그렇게 멋있는 히로익한 계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믹 자체나 이 제조하는 방식 자체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완구고, 옥테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라인업, 그러니까 좀 고급 완구의 마이너 체인지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쪽에서의 최고 아웃풋이고, 옥테인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하급 닌자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저가 완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메이커사가 있다면 이 제품을 좀 참고로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리도 이렇게 하고 뚜껑도 닫습니다. 이게 이런 경첩이거든요. 쇠핀을 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건프라에서 해치 열고 닫을 때 하는 그런 경첩 있잖아요. 딱 끼우면 그 다음 안 빠지는, 그리고 축되는 그런 구조고, 팔관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여기에 있는 축을 이렇게 꾹 눌러서 끼운 다음 이걸로 조립 끝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튼튼하게 고정되고 이 축을 크게 설계한 모양이죠. 그래서 잘 안 빠지고 그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조립해서 만드는 그 제조 라인에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상당히 적게 받으면서 괜찮은 변형 기믹을 가진 완구를 만드는 기분을 맛보았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어깨 부분도 커다란 원형 축을 이렇게 쑥 박아 넣어서 조립되고 있어요. 구조가 참 심플한데 기능적인 면에서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대신에 좀 허접해 보이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건 저가 완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아웃풋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갈바트론의 피규어로 보면 안 되고 갈바트론을 이미지한 완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쓸데없이 이거 이렇게 하는 기믹이 있어요.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이렇게 넘어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퓨전 캐논 이렇게 접어서 이걸 여기에 끼울 것 같이, 하지만 여기에 끼운단다. 이렇게 끼운단다, 여러분.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지. 그리고 이 제품에 있어서 한 가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기에 고관절을 축으로 때려 놓았다는 점. 클릭 관절을 의도한 듯한 이런 몰드도 있긴 한데 안에서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역할 못하고 결국에 이 핀으로만 가동해서 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그거 하나 좀 아쉽고 나머지는 잘 되어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아까 그 한 번 끼우면 안 빠지는 그런 구조로 해서 조립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발목이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이고, 설계가 나쁘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좀 퀄리티가 낮은 이런 느낌이 되어서 완성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헤드온, 머리는 돌린다. 돌리는 게 좋다. 자, 끼운다. 그러면 갈바트론 멋없다고 생각했지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기믹이 더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엽니다. 짠! 짠! 어때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헤드마스터가 아니라 그냥 여기에 고정되어 있는 얼굴이었다면 이 헬멧 따라서 안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뚜껑을 닫으면 굳이 이런 번잡한 이런 합체 없이 완전 변형이 되었던 제품인 거예요. 근데 타이탄즈 리턴이라는 이 완구 라인업의 특성 때문에 완전 변형이 아니라 완전 변형 합체가 되어버린 이런 불행한 군인인 겁니다. 다시는 메가트론 같은 불행한 군인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고관절이 약하기 때문에 그다지 뭐 멋진 포즈를 취해도 미끄러지지만 완구로선 나쁘지 않은 완전 접힘도 하는, 그리고 허리가 가동 안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아까 변형할 때 돌렸었잖아요. 이 뒷부분을
이렇게 내리면 돌아갑니다. 그리고 약간 쓸데없이 사이드 스커트가 가동하는 기믹이 있어요. 통짜일 것 같이 생겼는데 가동이 돼요. 퓨전 캐논. 손 부분은 5mm 무기를 장비할 수 있는 구멍이 있고, 이것도 약간 쓸데없이 이런 클릭으로 된 수납 기믹이 있습니다. 왜 이 클릭을 여기에 만들지 않은 걸까요? 여기에 클릭 관절을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굳이 수납 안 되어도 되었던 장소라고 보거든요. 박력 있는 당근 캐논을 가지고 있는 갈바트론. 옵티머스 마스터피스와 비교하면 이 정도예요. 그냥 보이저 클래스 크기입니다. 보이저 클래스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딱 크기가 맞죠? 이 제품 이번에 새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범블비 무비 에디션 옵티머스죠. G1 컬러를 상당히 반영한 듯한, 여기에서도 이런 부분 도색이 안 되어 있긴 한데 G1 컬러에서처럼 이 다리 전체를 파랑으로 하고 있고, 여기는 꽤 분할을 많이 해서 도색을 잘 했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변경되었고, 머리 변경할 수 있게 되었고, 근데 변형이 아니라 부품 교체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오프된 버전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바퀴도 외장해 버렸습니다. 바퀴를 일로 올릴 수 있는 기믹이 추가되었고, 꽤 멋있던데요. 변형 기믹 자체에 있어서 질리는 느낌은 있지만 기대를 할 만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커버 부분도 어떻게 처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손이 튀어나와서 보이게 되어 있고. 갈바트론 리뷰 중에 옵티머스 이야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녀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저가왕구 계열에서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세부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부분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구멍 뚫려 있는 거 소소하게 재밌다는 이야기. MG-AG1처럼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MG-AG1 여기 구멍 있는 거 멋있잖아요. 그것도 MG에 있어서의 저가 완구를 지향한 완구거든. 완구가 아니지만. 프레임 같은 것도 심플하게 만들면서 코스트 절감을 하면서 그럼에도 겉보기에 어떤 리바운드 폴을 해주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의식하고 있는 그런 외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종래 보이저 중에서는 좀 칩하게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태업한 느낌은 아닌 장난감 계열 설계에 있어서의 좋은 제품인 거예요. 그런 결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